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연설을 했죠. 예, 예. 국회 첫 데뷔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처음이고 당대표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대표 연설도 처음이죠.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흐뭇하죠. 내가 당대표가 됐다니. 진짜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게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잖아요. 예. 또 그냥 운동권이 아니야. 너 그때 운동권 어느 라인이야? 어디서 했어? 삼민투야? 아니 한총련이야? 이 계보가 운동권 계보 따지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선거 진골도 아니고 천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운동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사회 운동, 노동 운동도 안 해봤고, 사회 운동은 좀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했다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적이 없는 무적의 그 시민단체고요. 성남의 그 조그마한 시민단체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자기가 워낙에 이 연줄이 없으니까 운동권의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 당시 성대가 굉장히 많이 가 있었대요. 성남에. 그래서 운동권 변방이랑 손잡은 게 이제 그 라인들, 성대 라인들이 그때 만났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서름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러니까. 박진영 대변인 아시죠? 예, 박진영 대변인 왜 그 민주당에서 맨날 나와서 이재명 개처럼 얘기하는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이 뭐냐면 당시에 이재명이 저기 정동영 도와주는 시민단체 그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선 과정에서 막 시끄러운데 당시 박진영은 당직자였어요. 국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불공정하다고 이재명이 들어가고 막 항의하는데 박진영이 야단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끽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서름을 받았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운동권 좌장이 누굽니까? 이해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찬을 연결이 구워 돼버린 삶아갖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오늘까지 온 거고 이해찬이가 얼마 전 자서전에서도 그렇게 또 이재명을 칭찬한 것 아닙니까? 세웠죠. 치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운동권이라는 게 성남에 주목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운동권이기 때문에 이쪽 운동권하고는 이쪽 별다른 운동권들하고 같은 별이지만 별이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서름을 많이 당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굴기를 한 거죠. 네. 오늘 대표 연설을 보면은 우선 최근에 가장 핫 이슈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정면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그리고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조문 없는 조문외교 등을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1야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이게 응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운운했고, 그러니까 그 책임 당신한테 묻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대놓고 싸워보자. 이런 대꾸를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으로 정했고, 29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렇죠.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또 통화 스와프 체결. 이런 것들도 전혀 꺼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외교 이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죠? 네, 박진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또 무슨
3명을 거론해가지고 뭐 홍보수석하고 네. 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또- 김태효 차장 3명이죠. 그 김태효 차장은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사실 제일 완전히 그 사람이 비판을 망친 받은 사람이죠.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계속 협상 중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흔쾌히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국민의 기대감만 높인 상황에서 억지로 막 한 그런 모양새처럼 돼버리게 만든 제일 책임을 그렇죠. 갖고 일본한테 있죠. 주도권을 넘겨줘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은 자꾸 안 한다고 빼고 우리는 또 한다겠고 그게 그렇게 기대치를 높여줬으니까 어떻게든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꼴을 만든 김태효 차장은 1차장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뭐 보수 우파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어요. 네. 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네, 현행 헌법이 87년 87년 체제. 체제다. 그러면서 이제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 예. 얘기하고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감사원을 국회 이관해라 하자. 국회가 뭐 감사원을 좌지우지하겠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국무총리 있네요. 국회 추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번 22대 총선까지 하자. 왜냐하면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구성을 한 다음에 바로 2년 후에 총선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이 개헌 문제는 그동안 여야가 모두 특히 뭐 역대 국회의장들도 개헌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했었고 또 87년 체대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맞죠? 때문에 예, 개헌의 필요성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 얘기를 특히 대표 연설을 본격적으로 꺼낸 의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헌을 꺼내는 사람마다 죄다 캥기는 게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예. 노무현 대통령 개헌 얘기했죠.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개헌이 왜 이 캥기는 쪽에서 하냐면 개헌을 실제로 시작한 순간부터 또 개헌을 논의하는 시작하기 전부터 논의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블랙홀이거든요. 예, 모든 뉴스들이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한 2년 동안 개헌만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그걸 만약에 진짜 원한다면 바로 자기의 리스크가 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개헌 얘기했죠. 언제 개헌 얘기했습니까? 네, 태블릿 PC 찍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자기가 계속 몰리는 상황이 계속 되자 개헌 얘기를 뚝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헌 쪽 최순실 국정농단에 그 태블릿 PC가 탁 나오면서 네. 아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개헌 얘기를 꺼냈죠. 예. 지금 사실 개헌은 야당 쪽이 주장하지 않아요. 대개는 저 여당 쪽이 그렇죠. 주장하거든요. 예. 주도를 또 주도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정권 초기에 개헌을 실제로 한다? 그러면 아젠다 사라져 버려요, 솔직히. 예. 다. 그리고 뭐 업적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리스크도 언론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건 딜에 대한 어떤 또 가능성이 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봐라. 저 지지율 낮잖아. 아무리 해봤자 계속 떨어질 거야. 내 사법 리스크랑 바꿔. 개헌으로 가서 양쪽 다 지금 서로 불리한 어떤 모든 것들 다 덮을 수 있잖아. 라고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소재다. 그것이 지금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이 개헌 얘기를 꺼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경우 되든 안 되든 이제 2024년 선거 때도 이 개헌하자고 했는데 이 집권 세력이 안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슈를 자기가 선점할 수가 예, 있겠죠. 예. 이렇게 이 협치를 위해서 자기는 개헌을 한 거다. 원래 내 게 아닌데 당신 건데 제안을 했다.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제가 포장한 거고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야, 좀 센 거 갖고 와. 내가 대비인데, 응? 그렇죠. 가장 세게 그 언론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뭐야? 당연히 밑에서 개헌입니다. 그러니까요. 야당 대표가 딱 처음으로 개헌을 딱 얘기한다? 그러면 이 기사가 뭐 이 2단짜리가 갑자기 지금 3단이 되고. 언론에서도 지금 나온 이 기사들 보면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했다 이렇게 예. 하면서 크게 지금 제목으로 뽑았지 예.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여러 가지 개헌에 관련된 그 골자들을 보면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왔던 좋다는 그 개헌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 네네. 또 자치분권 강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는 내용을 다 넣었기 때문에 네. 이걸 누가 봤는데 그 내용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비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개헌 얘기. 그 밖에도 본인의 가장 트레이드마크가 기본소득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뭐 마사지를 해갖고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들고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비난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그 브랜드가 없잖아. 국정 철학이 없어. 기본소득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난번에, 불리하니까 갑자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신은 뭐, 그냥 실용주의자라고 하면서 철학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갑자기 또 기본을 또 갖고 와요. 이번엔 기본 사회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소득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내용은 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일일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내는 비용을 차라리 그 비용 더 많이 온 국민한테 나눠준자 이런 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주도 사회가 되니까 그런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시 되묻고 싶은 게 그럼 왜 지난번에 기본소득 안 했니?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 철학이다. 근데 철학은 실현시킬 때 철학이지. 실현의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좋다는 말 한 번씩 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라든가 그 종합부동산 누진제 폐지 등 이런 것들을 일종의 부자 감세다. 서민 지갑을 털어가지고 부자의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다. 하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제가 비난을 위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동시에 썼어요. 자, 보시죠. 이 IRA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한국 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한국 자동차는 한국 생산 미국 수출이 아니라 미국 생산 미국 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 공동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중부세 누진을 폐지하려 한다. 이걸 비판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자, 보시자고요. 미국 생산 미국 판매로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 생산이 돼야 돼요. 한국 생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의 공장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한국의 공장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인세를 깎아줘야 됩니다. 법인세 높으면 한국에 공장 안 세워요. 다 미국 가거나, 왜냐하면 미국의 외곽입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요. 미국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때
굉장히 많이 리쇼어링, 외국에 나간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돌아왔어요. 뭐 때문이죠? 법인세 엄청 깎아줬어요. 깎아주니까, 아,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갈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의 리쇼어링 되돌아오는 게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조는 얼마나 셉니까? 누가 여기 와서 기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상속세, 전 세계하면서 상속세. 상속세까지 포함하면. 근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국내 제조 공동화를 걱정하시려면 법인세는 깎아줘야 됩니다. 법인세 그러니까. 뭐 더 높이자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한꺼에 쓸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얘기는 뭐 하도 수시로 바뀌니까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그걸 끌어가는 그런 능력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재주죠, 잔재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조금 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네네,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북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스냅백 제도를 채택하자. 즉, 지원을 해주되 저쪽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회수하는. 이게 조건부 제재 완화구만요. 그렇죠. 조건부로 제재 완화를 해주자.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원부터 하자는 거예요. 지원부터. 지원부터 하자. 그래서 약속 안 지키면 그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실수입니까? 지원했는데 회수가 되냐고요. 그렇죠.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의 법칙이라는 건 TFT라고 그래서 T for Tat이라고 저쪽에서 잘하면 우리 쪽에서 보상을 하고 저쪽에서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게 쌓여 나가야 저쪽 게임이 서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확실하게 내가 뭔가 이 보상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룰이 성립되기 전에는 먼저 무엇인가를 주면 어차피 그래? 너는 내가 무엇을 하든 계속 보상만 줄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이 게임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오늘 첫 대비전을 치렀는데 국회 반응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 여러 부분이 지난 그 대선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느낌들이 있고요. 아까 그 기본 사회 문제라든지 또 대북 정책 문제라든지 또 기후 얘기, 변화 이야기라든지 저출산 뭐 이런 것도 또 다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마도 재미있는 게 오늘 윤 대통령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지시를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한 위원회를 지금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서로 또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말에 상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영수회담 뭐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렇죠? 그동안 5차례나 지금 했는데 이제 추석 지나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자리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때 또 외국 순방이 있었으니까 순방 끝나면은 뭐 영수회담 여당에서는 영수라는 게 지금 뭐 없으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초청하는 대표 회동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 불안정해서 대표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모양이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원내대표는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니까 원내대표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대신 직무대행으로.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두들겨 패야 될 시점이잖아요.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으로 즐겨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몽둥이 들고 팬적 하는데 몽둥이 들고 신나게 화해하자 뭐 갑자기 대화하자 하면 대화하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지금은 즐기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때릴 때다, 뗄 뗄 때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죠. 협치라든가
여야 간 또 대통령과 대화 이야기는 쏙 빼버렸군요. 영수회담 제안했을 때 선배님 기억하시죠? 그땐 자기가 불리할 때예요. 불리면 저기 담담 탓하네요. 성남 FC 막 그 기사 나오고 그때 영수회담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쓴 담담 탓다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불리할 때는 대화, 네. 유리할 때는 때리고 탓하 그럼. 이렇게 되는 오늘 그 대표 연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